어떻게 보면 두 팀의 지난 리그 1차전, 그러니까 램파드 감독이 있을 때였죠. 아르테타는 그 경기를 이긴 덕에 지금 이 자리까지 남아있다고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닌데. 자, 전반 스타트. 이런 경기의 패턴이 있어요. 10에서 15분, 길면 20분 정도의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상대를 약간 당황하게 하죠. 그리고 채팅창의 분위기는 달아오릅니다. 아스날은 오늘 왜 이러죠? 그리고 20에서 30분 사이쯤에 아스날 수비에 택도 없는 어떤 실책 내지는 상대 원더골로 골이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0대1. 자, 이런거 지금 하나 바로 미스 나왔죠? 자, 이거는 하버츠가 도와준 겁니다. 프레스는 잘 걸어요 오늘. 뭐야? 얘 뭐하냐? 내 또 이상한 거 보내. 아, 이거는 케파랑 조르지뉴의 커뮤니케이션 미스죠. 이건 조르지뉴 패스 방향에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죠. 숭숭숭숭. 아, 네. 이거 손 개 제대로 맞았네요.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본 거는 같습니다. 근데 너무 손에 제대로 맞았어. 박스 안에서 핸드볼 PK 상황은 제일 논란이 없으려면 그냥 맞으면 무조건 PK 라고 얘기하는 게 별다른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첼시와 아스날의 리그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스코어는 0대1이에요. 에밀 스미스로우가 득점을 했습니다. 요상한 상황이 나왔죠. 아스날이 압박을 좀 전방에서 해나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조르지뉴가 이상한 방향으로 백패스를 하면서 비어있는 골문 쪽으로 백패스를 했어요. 옆에 케파가 그래도 그거를 마지막까지 꾸역꾸역 가서 공을 한번 쳐낸 거는 케파가 잘했던 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을 다시 우격다짐을 밀어넣으면 스미스로가 사실 이게 아슬아슬한 킥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막힐까봐 아마 측면 쪽으로 막 깎아찬 것 같은데 안 들어갈 뻔했습니다. 여하간에 그쪽으로 빠져들어가면서 골이 났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상황에서 케파의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조르지뉴의 패스가 너무 좋지 않았다. 조금 그 전 상황으로 본다면 커트 조우마의 패스도 좋지 않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첼시는 약간의 로테이션을 돌렸습니다. 골키퍼의 케파가 나왔습니다. 백스리는 커트 조우마가 나왔고 티아고 실바, 그 다음에 아스필쿠에타가 나왔습니다. 왼쪽에 벤치를 조르지뉴 옆에 캉테가 쉴 때쯤 됐어요. 쉴 때가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또 FA컵 결승도 있잖아요. 트로피를 따야 되는데 어느 정도는 휴식을 또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길모어가 나오고 오른쪽 리스 제임스, 전방 쪽엔 플레이식, 메이슨 마운트, 전방에 카이 하버츠, 퍼스트 나인 나왔습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백스리로 나왔습니다. 왼쪽에 마갈랭이스, 오른쪽에 로펄딩, 가운데 파블로 마리가 나왔고요. 왼쪽 윙백의 티어니, 오른쪽에 부카요 사카, 엘넨이랑 토마스 파티가 중앙에 배치가 되어 있고 스미스로, 웨데고르, 가봉맨이 전방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백파이버의 형태처럼 사카랑 티어니는 깊숙하게 좀 내려앉아 있는 상태에서 웨데고르랑 스미스로우도 측면의 수비를 함께 해주기 위해서 마치 5-4-1 형태처럼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전방에서 아스날은 오늘 압박을 좀 강하게 가져가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첼시는 백스리, 커트 조마, 티아고 실바, 아스필쿠에타, 그 위쪽에 조르지뉴와 길모어까지 이 5명에서 후방 빌드업이 시작이 됐을 때 아스날이 웨데고르, 사카, 스미스로우, 티어니 이런 선수들이 앞쪽으로 튀어 올라가서 심지어는 엘레니와 파티까지도 압박에 같이 동참을 하면서 상대공을 뺏어 오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이 첼시의 미스가 나왔었는데, 이게 결국 전반전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였어요. 오늘 전반전에 첼시를 보니까 진짜 강한 팀도 생각보다 1명, 2명 정도의 어떤 주전과 비주전의 격차나는 어떤 그 포지션이 있을 때는 이게 삐걱삐걱 되는구나. 저는 투헬이 부임하고 난 다음에 첼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아마 우리 채널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테니까. 근데 오늘 저는 케파는 별 문제가 없었다고 보이고, 커트 조우마랑 조르지뉴랑 길모어 이 자리에서 어쨌든 변화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특히나 조르지뉴는 원래 나오고 있었다지만 이 선수는 평상시에도 약간 본인의 단점을 안고 플레이하는 선수니까. 자, 조르지뉴 옆에 캉테가 아니라 길모어가 나오다 보니까 조르지뉴의 단점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부분을 지금 아스날이 아르테타가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엘네니가 활동량을 통해서 압박을 한다거나 그 부분에 사카가 같이 압박을 한다거나. 근데 옆에 캉테가 나오면 그 부분을 같이 메워줍니다.
조르지뉴의 단점을 눌러주고 본인의 기동성으로 중원에서 여러가지 좋은 점을 보여주는데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나온다. 그리고 커트 조우마가 패스에 선택을 했을 때 좋지 않은 패스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선택지도 안 좋아요. 자, 지금 오늘 첼시의 아쉬운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쭉 보셨던 분들은 실점한 이후에 주도권을 첼시가 쥐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좋지 않은 플레이 덕에 기존에 원래 첼시가 보여주는 원활하고 아주 유기적인 플레이가 덜 나옴에도 불구하고 아스날은 지금 막아야 되는 상황밖에 못 만들고 있다. 아스날은 좋지 않습니다. 마갈량이스가 백스리에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라니트 자카가 없었을 때 공을 원활하게 돌리거나 공을 가져왔을 때도 본인들의 템포를 살리거나 템포를 조절해야 되는 상황에서 누군가 그걸 컨트롤 해주지 못하고 있고요. 엘넨이나 파블로 마리가 비교적 오늘은 저는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이외에 뭔가를 보여주기는 어렵고 토마스 파티는 그 도전적인 어떤 턴과 터치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자주 나오죠. 저는 그거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기에는 이 섬세함이 떨어지다 보니까 압박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약간 로또야. 좋을 때는 오, 그런데 아닐 때는 불안하고 그렇게 턴을 해서 잘 공을 간수해 놨다고 봤을 때도 그 이후의 패스의 어떤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예.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카이 하버츠가 이 아스날 수비진이 한번 실수가 나왔을 때 그때 만약에 카이 하버츠가 득점을 했다면 전형적으로 아스날이 초반에 분위기 살리다가 뒤통수 얻어맞고 2실점 이상 할 수 있는 경기의 그림으로 갔을 텐데 아스날 입장에서는 다행하게도 그게 실점으로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까지 이어갈 수 있는 거고 첼시는 오늘 아스날이 내려앉아서 수비하려는 가운데 두드리고는 있지만 마지막 섬세함과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저는 곧 열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스날의 수비가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무실점으로 막아내기에는 단점과 허술함이 많은 저는 수비라고 생각을 해요. 키어런 티어니가 있다 보니까 아스날의 왼쪽 공격이 그래도 올라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되게 날카롭지는 않다. 네. 이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점유율로 보나 슈팅수로 보나 그 다음에 뭘로 보나 스코어는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아스날이긴 합니다. 이게 축구죠. 원래 이 스탯과 경기 결과가 별개인 스포츠, 모든 스포츠가 그렇지만 특히 축구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근데 결과적으로 전반전의 내용의 어떤 차이로 봤을 때 후반전에 그 차이가 결과로 수렴되고 바뀔 치환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네. 자, 선제적으로 역시 투엘이 손을 좀 썼죠. 어쨌든 공을 뒤에서 돌리는 데 있어서 조르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길모어를 빼고 메이슨 마운트를 내리고 오도이를 집어넣어줬습니다. 어쨌든 지금 첼시가 몰아붙이고 있는데 아스날은 내려앉아서 중앙 두텁게 해놓고 수비를 하는 그림으로 계속 경기가 이어지는데 아마 거의 끝까지 이렇겠죠. 세트피스에서 쳐먹는 경우 많아. 온인가요? 온인가봐. 예. 오비잖아. 쌉 오비인데? 이거는 너무 좀 많이 오비잖아. 저 정도는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예, 가봉맨 빼야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가봉맨 오늘 지금 78분에 나오잖아. 78분 동안 어슬렁거린 느낌이에요. 오늘 활약을 바꿔 얘기하자면 가봉 마샬. 이거 열렸어요. 뭐야? 골대를 몇 번 맞춘 거야? 이게 무슨 아르테타가 투엘을 전술로 잡은 거야. 조르지뉴 미스가 첼시를 어렵게 만든 거지. 자, 경기 종료됐습니다. 스코어 1대0으로 그냥 끝났어요. 에밀 스미스로의 득점이 유일한 득점이었고 그대로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희한한 경기죠? 이번 시즌에 아스날이 첼시를 리그에서 2번 잡았어요. 더블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일단 무리뉴 오고 난 이후부터 아스날이 첼시를 상대로 더블을 한 적은 아예 없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면 그 이전이 무패 우승 때인데 2003-04 시즌의 첼시 경기 생각해보면 그때 에두가 골 넣어서 넣었던 경기나 막 이런 경기 그때는 더블했던 것 같아. 그때 첼시전을 내가 막 잡고서 되게 기분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그 이후에는 나는 첼시를 상대로 더블한 기억이 없는데 진짜 이상한 감독입니다. 아르테타는 누가 봐도 정말 안 좋은 감독인데 뭐 램파드 잡은 거야 그때 그렇다 치지만
오늘 경기는 조르지뉴가 쏘아올린 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투엘 감독 부임한 다음에 첼시 경기는 거의 한 경기도 안 빼고 다 본 것 같은데, 라이브로 본 거 아니어도 포르투 경기도 저는 봤거든요. 투엘 경기 보는 게 재밌어서. 근데 가장 안 좋은 축의 경기였다. 그리고 뭐 그 중심에는 아까 우리가 합타임 토크 때 얘기했던 것처럼 몇몇 선수들이 바뀜으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의 좀 부하도 있었을 것이고, 그 부분 때문에 마지막까지 아스날이 내려앉아 있었을 때 그것을 뚫을 수 있을 만한 어떤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엔 이 조르지뉴의 실수가 그 어떤 순간을 갈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을 뭔가 뒤집기에는 첼시의 포워드진이나 이런 선수들의 날카로움은 아쉬웠다. 오늘 경기를 통해서 이 투엘 감독은 당연히 이제 다음 시즌에 또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 시즌 남은 컵 대회 2개, 그 다음에 리그에서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 3가지 과제가 남아있는데, FA컵, 챔피언스리그 결승, 둘 다 결승이죠. 그 다음에 리그는 뭐 오늘 경기에서 승점을 드롭하면서 첼시가 약간 뭐야 이런 기분 나쁜 마음은 가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리그에서 저는 4위 안에 들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뭐 지금 투엘이 이번 시즌 중도에 부임하면서 쭉 시즌을 치러 오면서 중간에 한번 이렇게 삐끗했다고 다음 경기까지 그 여파가 간다거나 그러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고, 다만 조르지뉴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이냐. 이 선수는 어쨌든 본인이 가진 장점과 동시에 치명적인 단점도 가지고 있는 선수니까. 그리고 크리스텐센이 부상으로 빠졌을 때 나오는 어떤, 그리고 리디거가 나오지 못했을 때 나오는 조우마의 단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공격적인 부분에서 날카로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스날은 마지막까지 투지 있게 막아서 내려앉아서 6탄 방어하면서 승점 따내는 거는 뭐 이거는 뭐 잘한 거니까 선수들이.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승점 3점을 딴다고 해서 뭐 팀이 바뀌거나 이러진 않을 겁니다. 다만 뭐 첼시를 상대로 지금 훨씬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나가 있는 팀을 상대로 투지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걸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마지막에 마갈량이스는 오늘 경기 내내 별로 좋지 않았는데 6탄 방어하고, 오늘 엘라니도 괜찮았어요. 조금 뭐 선수 하나를 얘기하자면 가봉맨, 오늘 가봉 마샬이었거든요. 표정 안 좋고 어슬렁거리고 잘 안 뛰고,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재계약을 한 이유가 없거든. 아니 뭐 뛰다 보면 안 되는 날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나이가 적은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내려와서 좀 흐름이 떨어지는 것도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열심히 하지 않는 거는, 제대로 뛰지 않는 거는 팬들한테 만족할 만한 어떤 플레이를 이 활동량으로 보여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니까, 네, 이거는 전혀 좋지가 않다. 그렇습니다. 첼시 팬들 입장에서는 홀딩 손에 맞은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아쉬움을 느끼실 수 있는 경우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핸드볼 PK는 항상 그래요. 불면 난 부는 거라고 생각해. 그것도 불었으면 낫다, 뭐 자연스러운 동작 아니냐 그래도 그렇게 제대로 맞으면 주면 할 말 없거든. 근데 아마 주심은 뭐 이렇게 손을 드는 장면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넘어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저는 언제나 매번 똑같은 장면을 항상 얘기하잖아요. 핸드볼 PK는 난 모르겠다. 불면 부는 거고 안 불면 안 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아까 불었으면 PK야. 맞았잖아 어쨌든. 근데 안 불었으니까 이러저러해서 안 불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 아스날 입장에서는 뜬금없는 승리, 굉장히 오랜만에, 제 기억 속에는 거의 무패 우승 때로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나 있는 첼시전 더블을 아르테타가 했다는 게 신기하고, 그것도 두 번째 경기의 상대가 투헬이라는 게 좀. 자, 근데 첼시는 남은 리그 일정도 사실 쉬운 상황은 아니죠. 좀 빡빡한 상황에서 맨체스터 시티와 레스터와 남아있는 컵 대회 결승이 중요한데, 한번 투헬 입장에서는 뭐 이 감독이 계속 연승한다고 해서 긴장을 풀 스타일의 감독은 아닙니다만, 한번 점검을 하고 갈 만한, 이 선수는 안 되겠다, 체크를 해볼 만한 어떤 그런 경기의 상황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입니다. 네. 아스날 선수들은 혼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르테타랑 같이, 자, 첼시를 이겼으니까 우리가 맨체스터 시티에 빙이 돼서 챔피언스리그 우승했다고 생각하자. 네. 이거 말고는 뭐 없습니다. 여기다가 그려, 이렇게
매직으로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위너스 패치는 원래 몇 번 이상부터 붙이는 거거든요. 그냥 1을 해가고 그려. 유럽 대항전 우승도 없잖아. 그냥 하나 그려. 사실 핸드볼 파울보다는 그 카이 하버츠 넘어진 몇몇 장면들이 첼시 팬들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그게 더 아쉬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몇 번 장면에 이거 PK인데? 라고 생각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네요. 그렇습니다.